투고는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보통 10건 정도 되는 원고가 이메일을 통해 출판사로 투고됩니다. 다루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시, 소설, 에세이, 경제경영, 자기계발, 역사, 심리학, 자녀교육 등 원고의 분야와 주제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에디터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 쌓여 있는데 이 원고들을 읽으려면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내야 합니다. 출판사의 제사는 작가이고 작가가 쓴 원고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성심성의껏 출판 기획서와 원고를 검토합니다. 한 번은 900개가 넘는 출판사에 메일로 원고를 보낸 한 예비 작가에게 저희 출판사와는 방향이 맞지 않아 출판이 어렵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메일을 보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출간을 결정하시나요? 이 질문은 어떤 원고가 책이 되고 어떤 원고가 책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한편으로는 출간을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더 나아가서는 출판사의 출간 결정 기준이 궁금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출판사마다 원고를 채택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고를 검토할 때는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컨셉트와 메시지, 목차 구성과 문장, 예상 독자, 시장성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저자의 프로필을 보면서 인지도와 매력도 따져봅니다. 이 원고를 책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독자가 책값을 지불하고 살 만큼 독자를 사로잡는 요소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결국 독자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지, 인사이트가 있는지, 재미와 감동을 주는 원고인지를 눈여겨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시장을 분석하고 홍보 마케팅 계획도 염두에 둡니다. 수많은 원고를 읽다 보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책과 유사한 원고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는 나름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눈길이 가는 원고가 있고, 콘셉트가 명확하고 문장력이 뛰어나서 잘 읽히는 원고도 있고, 재미가 있어 호기심으로 계속 읽게 되는 원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에세이라도 저자의 독창적인 관점과 주제가 있고 흥미롭고 차별화된 컨셉트가 있다면 주목을 받습니다. 저는 콘셉트가 매력이 있어도 원고를 읽었을 때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글에 공을 들인 원고가 아니면 출간하지 않습니다. 출판사에서 낸 책 중에 레스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르는 휴먼 에세이입니다. 해군 특수부대 UDT 출신 소방관이 14년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 고귀한 구조 행위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소방관들이 쓴 다른 책도 있었지만 피가 솟구치고 살이 타들어가는 생생한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것보다 값진 것은 없다는 얘기를 탄탄한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출간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저자가 머리말에 쓴 문장에 압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글로써 나의 기억을 드러내려고 한다. 어쩌면 무덤덤하게 뱉어내는 나의 기억들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평생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하는 삶과 죽음의 현장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억의 단편에 희끄무레하게 남아있는 그때의 모습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야 했다. 저작거리 술판에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댈 이야기도 아니고 내 직업에 대하여 민망한 옆면을 가져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욱 아니다. 나는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높고 이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굳이 피가 솟구치고 살이 타들어가는 쓰라린 기억을 꺼내어 쓰는 이유는 그 속에서 내가 본 삶과 사람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다. 그리고 살고 죽는 일이 하늘의 뜻이긴 하지만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을 하는 우리 119 구조대원들의 심정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또한 죽고 사는 현장에서 본 그 속의 삶을 아낌없이 말하고 싶었다. 그러려니 하며 꾹꾹 눌러담고 살아온 지난 13년간의 기억들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겐 치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YTN에서 소개했는데 제가 처음 원고를 읽고 머릿속으로 정리했던 내용과 같았습니다. 14년차 현직 소방관이 기억 속에 각인된 구조 현장의 처절함을 글로 옮겼습니다. 일기 쓰듯 진솔하게 써내려간 사람을 살린 이야기 또는 그렇지 못한 이야기는 그저 담담하기에 되레 먹먹합니다. 불에 맞서 어린아이를 껴안고 처참한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동안 주황색 제복은 핏빛이 되고 소방관 가슴엔 그 흐름이 채워집니다. 그럼에도 살린 기억보다
그러지 못한 순간의 죄스러움을 고백하는 저자는 이 글을 통해 자신도 치유에 다가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출간을 결정하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하는 작가들은 자신이 쓴 원고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왜 이 원고를 책으로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는가? 2. 꼭 우리 출판사에서 펴낼 만한 책인가? 출판사의 편집 방향과 어떤 점에서 연관되는지, 만일 연관성이 없다면 연관성이 없는데도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3문장 이내로 정리하시오. 3. 메시지가 분명한가? 메시지는 신선하고 유익한가? 메시지에는 서술 대상과 주제를 대하는 저자의 시각도 포함됩니다. 4. 메시지의 내용과 장점에 대해서 한 문장 이내로 정리하시오. 5. 저자의 필력은 있는가? 최소한 기본 수준을 넘고 있는가? 6. 원고의 매력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오. 7. 원고의 이해지수, 공감지수, 흥미지수는 높은 편인가? 8. 내가 독자라면 원고의 어떤 점에 끌릴 것인가? 독자의 반응을 떠올리면서 원고가 지니는 매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오. 9. 저자의 매력은 무엇인가? 저자가 지니는 매력 포인트를 3문장 이내로 정리해 보시오. 저자의 체크 포인트는 인지지수, 선호지수, 개발지수, 활동지수입니다. 10. 저자는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인가? 파트너십 지수는 높은가? 책을 계속 낼 만한 저자인가? 11. 이 원고가 책으로 나오면 핵심 타깃과 확산 타깃은 누구인가? 12. 홍보와 광고 포인트는 무엇인가? 기사 초점과 광고 초점을 각각 2문장 이내로 정리해 보시오. 13. 예상 판매 부수는 몇 부인가? 14.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적 예상은? 경제적 손익 지수, 투자 가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치로, 사업적 이익을 2문장 이내로 정리해 보시오. 15. 원고와 저자에 대한 담당자의 최종적인 판단은 무엇인가? 에디터가 정말 이 책을 잘 만들 자신이 있는가? 출간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은 오늘 하루 작가 생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윤정의 문학책 만드는 법에 나오는 문장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출판사와 저자, 서점 모두 바라는 건 같다. 독자의 손에 바로 이 책이 쥐어지는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